슈퍼 엔저라. 그래서 한국 수출이 무너진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대한상공회의소 이 경제단체입니다. 예, 경제 4단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인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해봤더니 이게 원엔 환율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예. 이대로 가면 수출기업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심지어 붕괴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최전선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기업인들이 이야기하길래 정환진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이 말하는 원엔 환율 마지노선입니다. 901.84원입니다. 와, 901.84원이면 이게 저는 충분히 지금은 시장에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901.84원 밑으로 몇 번 내려갔잖아요 벌써요. 예, 실제 전체 흐름을 쭉 보면 말입니다. 지난 7월 4일 날은 896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9월 27일 현재 920.47원까지 백엔당 올라갔지만 이미 920원까지도 896원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지금 다시 원엔 환율은요 920.47까지 갔지만 다시 지금 떨어져서 905.26까지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지 않다. 이대로 가면 한국 수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에서 말하는 원엔 환율 마지노선을 보면 이게 업종별로 봤을 때 굉장한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와 이게 괜찮을까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엔저 방어 마지노선이 901.84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업종별로 봤을 때 조선은 벌써 말입니다. 935.83원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전은요 916.67원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뭐 난리 났죠. 섬유는요 914.17원입니다. 철강은 913.03원이고요. 음식료는 907.16원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901.86이고요.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뜻이 됩니까? 7월 27일 현재 920.47원이니까 무너진다고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의 어떤 상황에 놓일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기업 규모별로 보더라도요. 기업이 이게 괜찮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다니까요. 진짜 많아집니다. 이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까지도 슈퍼 엔저의 충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는 지표를.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원엔 환율의 마지노선은요. 대기업은 907.41원 그리고 중견기업은 897.21원이고요. 중소기업은요 905.07원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제품이 나가서 경쟁이 붙어
그러면 905.07원이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소기업 제품을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마찬가지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야, 우리 이거 괜찮을까 싶어요. 우리 괜찮을까?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는 원화가 강세가 돼 간다는 것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3개월 새에 원화환율이 10.65%나 떨어졌잖아요. 원화 강세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원화 강세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수출에 저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타격이 올 수밖에. 좋아져야 되죠. 좋아져야 되지만 좋아지고 있는 이 수출 상황에서 지금 하반기는 굉장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2023년 무역 적자 총액 보세요. 278억 2,700만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적자가 6월에 11억 2,6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7월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하면 내일쯤 나오겠죠. 그러면 봐야지 되지만 7월 현재 20일까지는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13억 6,100만 달러. 이게 계속 적자로 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계속 적자로 갔을 때 무역 수지가 적자면 경상수지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충격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한 것은 N저가 계속해서 간다면 시장의 충격파도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의 통화정책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일본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한 단기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은 확대를 했어요. 지금처럼 현행처럼 0.5%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허용하지만 이게 좀 넘어가더라도 허용하겠다.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는 허용하겠다. 이것은 어쩌면 일본이 통화정책을 바꿨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주 미세하지만 바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더 강해질 거라고도 저는 예상을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예상보다가 지금 물가가 심각한데도 일본은 이 통화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N저를 당분간 끌고 가겠다. 저는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N저를 계속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그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가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N저가 그것도 슈퍼 N저니까 N화를 사자 그런 말씀은 드리죠. 저는 950원 밑이라면 분할해서 조금씩 계속 사 모으자는 게 제 지론이에요. 요즘 같을 때는요.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사자. 이렇게 저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든 살아나고자 하나. 또 살아날 수도 있다고도 봐요.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어떤 식이든 바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변신의 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항상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면서요. 저는 야금야금 저축을 해가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화가 갑작스럽게 뭐 변신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일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물가를 어떻게 잡으려고요. 자칫 잘못하면 큰 코 다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장을
우리가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것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 수출에는 악재 중에 악재다. 그 말씀 제가 올립니다.